지금 시작합니다. 치마 속 허벅지 안쪽 살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복실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앞쭈그리고 앉은 그녀의 품속에는 방금 꺼낸 주먹만 한 군고구마 2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껍질이 톡 터져 노란 속살이 빚어나오고 꿀물이 뚝뚝 흐르는 가장 실한 놈들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얇은 속적삼을 뚫고 맨살을 파고들어 살점과 옷이 눌러붙는 고통이 밀려왔으나 복실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훔칠 생각도 못한 채 부지깽이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고구마를 들킨다면 살이 되는 고통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메타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는 퍽 소리와 함께 억소리가 절로 나는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랫목 중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팥죽 할멈이 긴 공방대로 복실의 등뼈를 사정없이 내리친 것입니다. 이년아, 아궁이의 머리를 쳐박고 제사를 지내냐? 손님상에 나갈 군고구마가 아직도 안 익었어? 팥죽 할멈은 매섭게 눈을 흘기며 공방대 끝으로 복실의 정수리를 콕콕 찔러대었습니다. 복실은 화들짝 놀란 척 어깨를 움츠리며 품속의 고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허벅지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아궁이 속 시뻘건 숯불이 타닥타닥 튀며 며칠을 굶어 퀭한 복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어마님. 이제 막 꺼내려던 참입니다. 복실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팥죽 할멈은 그런 복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밥도 아까운 년이 굼뜨기는 군뱅이 사촌 동생 같구나. 썩 나가서 상이나 나르지 않고. 팥죽 할멈은 복실이 사흘을 굶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제 앞에 떡시루만 챙겼습니다. 주막 안은 국밥을 말아먹는 장돌뱅이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나그네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지만 복실에게는 오직 제 허벅지를 태우는 고구마의 열기와 등 뒤에서 감시하는 할멈의 숨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복실이 훔친 고구마는 그녀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낫들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주막 뒷간 옆 집단 사이에 쓰러져 있던 한 사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적대기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파랗게 질린 입술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거지 사내였습니다. 팥죽 할멈은 그 거지를 보고 재수옴 붙는다며 뜨거운 잿물을 확 끼얹으라 했지만 복실은 그 사내의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비굴함 대신 묘한 서늘함이 서려 있던 그 눈빛이 복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복실은 제 살이 짓무르는 아픔을 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뜨거움이 식기 전에 그 사람 손에 쥐어주지 못하면 오늘 밤 그 사람은 반드시 얼어 죽는다. 복실은 손님상에 나갈 고구마 쏘쿠리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기 서라. 서늘한 호령이 복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팥죽 할멈이 엽전 세던 손을 멈추고 가늘게 뜬 눈으로 복실의 아래 위를 훑었습니다. 너 걷는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치마폭에 꿀단지라도 숨겼느냐 아니면 엉덩이에 뿔이라도 났느냐? 할멈의 눈초리가 복실의 불룩한 치마 앞자락에 머물렀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불쌍하고 멍청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닙니다요. 아궁이 불이 너무 뜨거워 허벅지에 땀띠가 났는지 쓰라려서. 복실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정말. 밥값은 못하고 병값만 할련. 썩 꺼져라. 다행히 할멈은 다시 공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복실은 굽신거리며 부엌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바깥의 냉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복실은 어둠이 짙게 깔린 뒷마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만치 어둠 속 낮에 보았던 집단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실이 조심스레 발을 떼려는 찰나 등 뒤에 부엌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분명한 누군가 일부러 문을 여는 인기척이었습니다. 아이고 달아. 고기 굽는 냄새가 심리밖까지 퍼지겠네. 다행히 문을 열고 나온 것은 팥죽 할멈이 아니었습니다. 건너 마을 최 주사가 벌건 얼굴로 비틀거하며 나와 마당 한 구석 장독대에 오줌 줄기를 갈겼습니다. 복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최 주사의 그림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복실은 볏짚 더미를 향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 위로 집신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헌 가마니 몇 장을 덮어 쓴 볏짚 더미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실은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귀퉁이를 들쳤습니다. 이보시오. 살아계시오? 대답 대신 하얀 입김만이 훅 하고 피어올랐습니다. 웅크린 사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복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복실은 치마폭을 걷어올렸습니다. 허벅지 안쪽 살점은 이미 벌겋게 익어 옷감과 엉겨붙어 떼어낼 때마다 살점이 뜯기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쓰라림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품고 있던 고구마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드시오. 얼른요. 복실이 고구마를 내밀자 거적 속에 파묻혀 있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에는 성에가 하얗게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서늘했습니다. 사내는 덥석 고구마를 낚아채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실의 얼굴과 그녀가 걷어올린 치마 사이로 보이는 처참한 화상 자국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살을 태워 가져온 것이냐?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말투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살 타는 게 대수요? 당신 숨 끊어지면 그게 더 큰일이지. 잔말 말고 드시오. 들키면 나만 죽어나는 게 아니라 그쪽도 쫓겨나요. 팥죽 할멈은 당신 같은 거지가 마당에 있는 꼴도 못 보는 위인이라오. 복실은 억지로 사내에 얼어붙은 손에 뜨거운 고구마를 쥐어 주었습니다. 사내의 손은 장작 개비처럼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사내는 고구마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울 법도 한데 그는 허겁지겁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지 않았습니다. 김이 나는 고구마를 2 손으로 받쳐들고 마치 귀한 약재라도 음미하듯 천천히 그러나 절실하게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구나. 사내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실은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팥죽 할멈이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는 배가 터져라 먹고 남은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데 누구는 살을 태워 얻은 고구마 한 덩이에 목숨을 잇고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쥐새끼들이 칙칙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사랑채 쪽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팥죽 할멈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멈은 개코보다 더 예민한 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실이 2년 어디 갔어? 부엌에도 없고. 할멈이 신발을 꿰어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마루를 딛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실은 사색이 되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먹던 고구마를 품속 깊이 감추고는 복실을 향해 눈짓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멈이 들고 나온 호롱불빛이 마당을 휙 훑더니 정확히 복실과 사내가 있는 볏짚 더미 위로 쏟아졌습니다. 요 앙큼한 년복에 거기서 서방질이라도 하는 게냐? 할멈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손에 들고 있던 긴 곰방대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들 준비를 했습니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복실의 몸이 옆으로 푹 꼬꾸라졌습니다. 팥죽 할멈의 손에 들린 쇠로 된 곰방대 머리가 복실의 관자놀이를 사정없이 후려 갈긴 것입니다.
퍽 소리와 함께 복실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덮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조차 뚫고 들어올 만큼 둔탁하고 살벌한 타격음이었습니다. 복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지만 그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두 팔을 모아 가슴을 감쌌습니다. 제 머리가 깨지는 것보다 품속에 남은 마지막 고구마 하나가 으깨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탓입니다. 오냐 오냐? 이제 보니 아주 살림을 차렸구나. 내 집 기둥뿌리를 뽑아다가 웬 놈의 주둥이에 쳐넣고 있어. 할멈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넘어진 복실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짐승도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잔혹한 매질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얼어 죽을까봐. 복실이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할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는 거? 2년아, 내년 핏줄이 천에서 도둑질이 천성인 게지. 내가 먹은 밥값이 얼만데 감히 내 물건을 도둑질해? 할멈의 고함 소리에 주막집 개가 컹컹 짖어대고 잠자던 닭들이 푸드덕거렸습니다. 그때 볏짚 더미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하시오. 서리빨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팥죽 할멈의 곰방대가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볏짚을 헤치고 거지 사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는 산발을 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선 모습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작 고구마 2덩이요.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깟 먹거리 하나가 사람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오? 할멈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잠시 멍하니 사내를 바라보던 할멈이 이내 하이고 하며 사내의 얼굴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이것 좀 보소. 얻어먹는 주제에 호령은 정승판서 저리 가라네. 야, 이 미친놈아. 내 놈 눈엔 이게 고구마로 보이냐? 이게 다 돈이야, 돈. 내 놈 목숨보다 이 고구마가 50배, 아니 100배는 더 귀해. 할멈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고구마 껍질을 발로 지식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남의 집안 단속의 훈수질이야? 내 놈도 한통 쏙이지. 할멈이 사내를 밀치고 다시 복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는 힘없이 밀려나면서도 팔을 뻗어 복실을 가리려 했으나 며칠을 굶은 몸이라 할멈의 억센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할멈은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차 쓰러뜨린 뒤 복실의 치마폭을 낚아챘습니다. 내놔. 숨긴 거 다 내놓으라고. 치마가 찢어질 듯 당겨지자 복실이 필사적으로 품고 있던 나머지 고구마 하나가 툭 하고 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할멈은 곰방대를 거꾸로 쥐고 복실을 때리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고구마를 향해 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 발이 내려찍히면 고구마는 흑투성이 곤죽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복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털썩. 복실이 고구마 위로 엎어짐과 동시에 할멈의 발길질이 복실의 등허리를 강타했습니다. 우드득 뼈가 울리는 소리가 났지만 복실은 아픔보다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배 밑에 깔린 따뜻하고 말랑한 감촉, 고구마는 무사했습니다. 독한 년. 아주 독한 년이야. 할멈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그놈 주둥이에 뭘 넣어주고 싶으면 실컷 넣어줘라. 대신 오늘부로 너는 내 집 사람이 아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도둑질이나 하는 머리 검은 짐승은 내 집에 필요 없다. 당장 나가라. 입고 있는 옷도 내 옷이니 다 벗고 나가거라. 할멈은 복실이 입고 있던 솜저고리마저 억지로 벗겨내려 했습니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주막 안의 불빛은 모조리 차단되었고 복실과 거지 사내, 단둘만이 허허벌판 같은 길바닥에 남겨졌습니다.
할멈에게 빼앗겨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복실의 몸은 순식간에 파랗게 얼어갔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찢어진 살갗을 파고들어 뼈마디가 덜덜 떨렸습니다. 복실은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일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실이 고개를 돌리자 사내는 집단 속에서 묻은 지푸라기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복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잘 곳을 잃고 옷까지 뺏겼구나. 내 이 은혜와 죄스러움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런 소리 마시오. 잊지 않으면 뭐 어쩔 거요?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복실은 코를 훌쩍이며 대꾸했습니다. 사내는 주춤거리며 다가오더니 자신이 걸치고 있던 낡은 누더기 겹옷을 벗었습니다. 벼룩이 나올 법한 넝마였지만 사내는 그것을 복실의 어깨에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걸치거라. 내 지금은 가진 것이 이 몸뚱이와 낡은 옷뿐이라 미안하구나.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이었습니다. 복실은 거절하려 했지만 사내의 손이 복실의 언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내의 손바닥은 거칠었으나 잡는 힘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나는 이시 성을 가진 헌이라는 사람이다. 지금은 어둠 속에 숨어 있으나 해가 뜨면 반드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를 데리러 오마. 반드시. 사내의 눈빛이 어찌나 뜨거운지 복실은 잠시 추위도 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됐어. 이름 알아서 뭐합니까? 그저 살아나 계시오. 복실은 씁쓸하게 웃으며 사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멀리서 야경꾼들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복실을 한 번 더 깊이 바라보더니 너는 나의 유일한 은인이자 빛이다. 부디 기다려라. 하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보라가 그의 뒷모습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복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복실은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할멈이 퍼뜨린 도둑년이라는 소문 때문에 어느 주막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복실은 개밥 그릇에 남은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고 밤이면 남의 집 돼지우리나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악독한 대갓집에서는 밥 한 덩이 주는 대신 맨손으로 얼음 낀 빨래를 시켰고 복실의 손은 동상에 걸려 터지고 짓물렀습니다. 손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졌고 손등의 화상 흉터 위에는 또 다른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복실을 보며 괴물 손을 가진 거지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복실은 매일 밤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울었지만 3년 전 그날 밤의 고구마 온기를 기억하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 양반 아직 살아나 있을까? 고구마 먹고 기운 차려 어디 가서 밥은 먹고 다닐까? 복실은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그 사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2번 바뀌었습니다. 복실은 이제 20살 꽃다운 나이였으나 겉모습은 50살 먹은 노파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흉흉한 소문이 고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님도 못 피한다는 세월이 흘러 국상이 나고 새 임금님이 보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산골 주막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주막거리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한양 도성에서나 볼 법한 비단옷 입은 내관과 상궁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주막 앞에 방을 하나 턱 붙였습니다. 동짓날 밤 헐벗은 이에게 자신의 살을 태우면서까지 뜨거운 구황작물을 건넨 여인을 찾는다. 그 여인의 몸에는 뜨거움을 견딘 영광의 흉터가 있을 터인즉 이를 증명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 소식을 들은 팥죽 할멈의 눈이 엽전 구멍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살을 태워? 구황작물?
아이고, 이건 딱 우리 집 이야기 아니냐? 할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날 밤 쫓아낸 복실이와 거지놈의 일이 떠올랐지만 할멈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은 순식간에 조작되었습니다. 거지놈이 임금님이 되었다는 눈치는 챘으나 복실을 반쯤 죽여 내쫓은 것은 쏙 빼고 내 집 고구마로 살렸다는 사실만 챙기기로 한 것입니다. 할멈은 제 친딸을 불러내어 인두를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손이 고와서야 어디다 써먹겠느냐. 살짝만 지지잡구나. 흉내만 내면 왕비가 되는 거야. 하지만 딸이 기겁을 하며 도망치자 할멈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금 장수에게서 복실이 건너 마을 대장간에서 순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멈은 그 길로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숯검댕이를 뒤집어 쓰고 일하던 복실을 발견한 할멈은 다짜고짜 달려가 복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요 앙큼한 년,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마님, 왜 이러십니까? 복실이 기겁을 하며 물러서자 할멈은 복실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내 집에서 훔쳐먹은 밥값이 얼만데 도망을 가? 오늘 당장 그 빚을 갚아야겠다. 할멈은 복실을 짐짝처럼 끌고 갔습니다. 너 오늘 관아에 가서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빚을 탕감해주마. 허나 만약 딴소리를 하면 내년을 저 아랫마을 병든 영감에 첩으로 팔아넘길 테다. 알겠느냐? 복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할멈은 복실의 거친 손을 움켜쥐고 확인했습니다. 손등을 가로지르는 붉고 우둘투둘한 화상 자국, 그리고 그 위에 덧난 수많은 상처들. 할멈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아주 제대로 망가졌구나. 이게 다 돈이다, 돈. 할멈은 복실에게 억지로 남의 집에서 훔친 비단옷을 입히고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복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면서도 할멈이 움켜쥔 손등에 흉터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관아에 들어가거든 묻는 말에 딴소리 말고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해야 한다. 만약 헛소리를 했다간 내년 다리는 물론이고 그날 밤 그 거지 놈까지 찾아서 누나를 파버릴 테니. 할멈의 협박은 섬뜩했습니다. 할멈은 복실을 앞세우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당당하게 관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자신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관아의 너른 마당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병졸들이 창을 세우고 도열해 있었고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금박이 번쩍이는 용포 자락이 보였습니다. 오직 팥죽 할멈만이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상황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할멈은 옆에 엎드린 복실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지씹듯 속삭였습니다. 야, 어깨 펴. 궁상 떨지 말고 좀 귀하게 보여라. 내가 귀티가 나야 내가 국구 대접을 받을 게 아니냐. 복실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 위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내려꽂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 목소리에 복실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기다려라 하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히 용안을 뵙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자 성질 급한 할멈이 복실의 뒷목을 억지로 잡아 쳐들었습니다. 아이고 전하.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피눈물로 키운 딸년입니다요. 할멈은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임금은 할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복실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군고구마는 참으로 달더구나. 헌데 너도 기억하느냐? 그 고구마 맛이 어떠했는지.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복실이 입을 떼기도 전에 할멈이 냉큼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요. 꿀맛이었습니다 전하.
꿀을 발라 구운 것처럼 달디 달아서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맛이었지요. 제가 좋은 놈으로만 골라 먹였으니까요. 할멈은 제 딴에는 임금의 비위를 맞춘답시고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변했습니다. 거짓말이구나. 임금의 호통에 마당의 공기가 촥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고구마는 겉은 탔으나 속은 덜 익어 퍽퍽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훔쳐온 것이라 식을까봐 급히 삼키느라 맛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지.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색이 된 할멈을 지나쳐 복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사람은 먹지 못했다. 임금의 손길이 복실의 손등 위에 남은 우둘투둘한 화상 흉터와 그간의 고생으로 뭉그러진 손마디를 조심스레 쓸었습니다. 나에게 먹이느라 뜨거운 것을 품속에 감추고 있다가 살이 다 익어버렸지. 내가 허겁지겁 먹는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지키려고 곰방대에 머리가 터지고 매를 맞았다. 임금의 눈빛이 흔들리며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손이 상하였느냐. 내가 늦게 와서 그대가 이토록 상하였구나. 임금은 더러워진 복실의 손을 자신의 용포 자락으로 감싸 쥐어 가슴에 댔습니다. 그 모습에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그날 밤 너의 악독함을 똑똑히 기억하느니라. 임금은 복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려 할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할멈, 넌 이 고귀한 여인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한겨울 눈밭으로 내몰지 않았더냐? 복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살아서 갚으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린 목숨이다. 이제 내가 너를 살릴 차례다. 임금은 복실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넋이 나가 주저앉은 팥죽 할멈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이 사람의 어미라 하였느냐?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요. 제가 전 물려 키운. 닥쳐라.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내 죄는 단순히 거짓을 고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이 내린 나의 은인이자 정인을 천시하고 돈 몇 푼의 짐승처럼 부린 죄, 그 죄값을 오늘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여봐라. 저 늙은이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전하. 아이고 전하. 살려주십시오. 할멈이 발버둥 쳤지만 병졸들이 짐짝처럼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할멈의 탐욕스러운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그간 착취당한 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저 노파는 평생 관아의 뒷간을 푸는 형벌에 처하노라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할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내 돈, 아이고 내 엽전 꾸러미. 할멈은 병졸들에게 끌려가며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관아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똥장군이 할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멈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그만 자신이 뱉었던 고구마 껍질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할멈은 거대한 똥장군 속으로 머리부터 처박혔습니다. 누런 오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할멈은 오물 범벅이 되어 허우적거렸습니다. 푸헉, 퇴, 사람 살려. 똥똑 오른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꼴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팥죽 할멈이 아니라 똥죽 할멈이 되었네. 꼴 좋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내더니 똥물에 빠져 죽는구나. 할멈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사람들 사이로 기어다녔고 동네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을 맞으며 처참하게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할멈이 평생 모은 돈은 모두 뺏겼고 그녀의 딸마저 어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반면 복실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국모가 되어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가마 안에서 복실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흉터는 내게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 이제 다시는 그대가 추위에 떨게 하지 않으리라. 내 모든 것을 바쳐 그대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복실은 임금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으로 들어간 복실을 보고 일부 대신들이 천한 신분이라며 반대했으나 임금은 그들을 향해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남을 짓밟는 마음이다. 이 여인은 나의 생명이며 조선의 그 누구보다 고귀하다. 라고 일갈하여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복실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자애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약속대로 중전의 처소에 작은 화로를 들여놓고 밤마다 직접 고구마를 구워주며 오직 복실만을 위한 지아비가 되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소. 내게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부인과 바꾸지 않을 것이오. 임금은 복실을 깊이 은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복실은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곡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었고 특히 겨울이면 헐벗은 거린들에게 따뜻한 집신과 구황작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똥물에 빠져 비참하게 늙어 죽은 팥죽 할멈과 임금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복실의 이야기를 전하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주막거리의 찬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군고구마처럼 따끈하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